네,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장종수 팟의 특기사항을 좀 분석을 해서 지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정도 남았죠.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세의 성격을 미리 설정을 좀 해드렸던 것처럼 만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 기본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실적 장세가 시작이 좀 됐죠. 그래서 실적이 되는 섹터하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섹터별로 모멘텀에 긍정적인 내용이 되는 섹터와 그러지 못하는 종목군들 섹터가 좀 분리되면서 차별화가 심화되는 그런 장세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세 번째로 오페크의 발표 보고서의 발표 내용에 따라서 유가의 방향성 부분들이 조금 이번에 출렁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1일이니까 내일과 모레 정도에서 연준 의장하고 베이지북 관련된 발표가 예정이 좀 돼 있으면서 글로벌 매크로 특히 금리 관련된 내용이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그 관망 부분들, 지수는 위아래로 움직이더라도 그 장중에는 변동성 정도로 보시고 지수보다는 섹터 움직임에 상당히 더 집중하는 모습들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장의 대표 종목군들 보면 좀 차별화가 좀 강렬하게 좀 서로 차별화가 좀 상당히 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좀 분석을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 부분, 현재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섹터별로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 특히 이익 전망이 우상향 되는 섹터하고 이익 전망 자체가 좀 이렇게 계속 컨센서스가 하향되는 섹터를 좀 분리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실적이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실적이 우상향 되는 섹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 좀 드렸죠. 그래서 오늘 가장 강한 반등을 일으키고 있는 섹터는 증권업종입니다.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7월 6일 정도인가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초대형 IB 5개 증권사, 5개 증권사가 7월 7일 정도에 그 관련 서류, 초대형 IB의 허가를 위해서 향후에 초대형 IB를 등록 부분들이 됐을 때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발행음을 통해서 레버리지 한 2배 정도 쓸 수 있는 규제 완화죠. 5개 증권사만 쓸 수 있는 발행음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먹거리 부분들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종합지수가 지금 2400선 이제 근접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증시 호조,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수수료, 시정이자라든지 증권업종의 향후에 이익 전망 자체가 우상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특히 보험은 이틀 정도에서 강한 반등 부분 나왔죠. 그래서 보험 섹터는 금리 인상 상승 부분들에 대한 수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계절적 손해율들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건설업종은 어제 얘기를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렸죠. 그 해외 이슈는 한번 다음에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국내 같은 경우에 국내는 그 도시재생 사업 부분하고 그 다음에 GTX, 그리고 이제 그 세종 서울 고속도로 관련된 투자 금액 관련 내용 부분들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철강 역시 철강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분석을 좀 해드렸죠. 가장 기본적으로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공급 축소 구조조정에 따라서, 근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철강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섹터의 어떤 공통점 부분들 보면 은행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반도체야 뭐 3D 랜드 쪽에 타이트한 수급 부분하고 그 다음 평택쪽에서 투자 확대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 중에 3D 랜드에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지금 신고가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정고점 돌파 파동 부분들이 나오는 종목군이 몇몇 종목이 있어요.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D 랜드 관련된 종목군들 보유하신 분이라면 실적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되지만, 일반 처음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선수 영역이니까 그냥 관망만 하시고
여기 이익 전망치가 우상향되고 있는 뭐 은행, 반도체, 철강, 운송, 건설, 보험이라는 이쪽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자체적으로 돌아요. 순환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좀 철강주가 강했죠. 그리고 오늘 증권주가 딱 치고 가고, 어제는 은행하고 보험 종목군들이 강세 부분들 나왔고, 그래서 이 향후의 이익 전망치가 우상향되는 섹터 내에서 서로 순환매 파동 부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익 전망치가 우하향되는 섹터를 하나 우리가 이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분류를 해보면, 자동차 섹터는 코멘트를 좀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밸류 자체는 너무 좋아요. 밸류가 너무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한 1년 이상 정도를 기본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조금씩 한꺼번에 사실 필요는 없고, 왜? 자동차는 지금 이제 실적이 시장에서 컨센서스 자체가 약간 많은 쾌수천 부분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부분하고 중국과 미국에서 매출 부진, 그 다음에 어제 그제 지난주에 미리 분석을 해드렸던 일본과 유럽의 FTA, 그 다음에 한미 FTA 우려, 이런 내용으로 실적에 대한 쾌수천 플러스 모멘텀에 대한 쾌수천이 있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상당히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최근에 하락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지금 존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차곡차곡 저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긴 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아침 뉴스 브리핑에서도 분석을 좀 해드렸지만 사드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완화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추세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는 흐름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 측면에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1순위보다는 한 2순위, 3순위 정도로 관망하는 측면으로 관심권을 두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한마디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 섹터별로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조선업종, 이 오늘 하락폭이 좀 커요. 2, 3% 정도.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난주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조선업종에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 정도 중에 하나가 향후에 그 섹터 내에서 먹거리 부분에서 선박평형수라는 환경 규제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돼서 이 내용이 점차적으로 진행됐을 때 한 2년 정도 후에 이제 모든 게 기본 설비 부분들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선박 교체 수요만으로도 상당하기 때문에 조선업종이 향후 먹거리로 부각될 수 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어제 그 내용이 훼손이 됐어요. 선박 평형수 관련된 그 진행 상황이 향후 2년 뒤에 시행하기로.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이 돼서 점차적으로 기대를 가졌던 모멘텀에서 조선업종이 받는 부분이 나왔다면 이것 때문에 약간 훼손이 됐죠. 그래서 조선업종 부분은 일단 2순위로 내려놓으시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번 주는 유가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강조되는 구간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펙의 보고서하고 IEA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니까 40달러 초반 정도의 가격대를 좀 하반기를 잘 지켜내는지, 아니면 어떤 이슈, 원유 재고라든지 그 다음에 수급에 요즘에 퀘스천들이 많죠. 이거 감산을 하느냐 아니면 증산을 그만해라, 여러가지 오펙에서 말들이 많은데 그 내용에 따라서 40달러를 깨느냐, 이걸 확인하시고 그때 다시 관심권을 두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1일과 13일 정도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 관련된 전시회가 진행되면서 아침에도 잠깐 코멘트 드렸다시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의 목표 주가가 지난 후반에 상향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의 장비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서 코스피의 실적에 우상향되는 섹터 부분 플러스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시장 예상치 대비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1분기에 그 코스닥 실적 추종치 기업의 어떤 컨센서스가 1조 한 4천억대였다고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조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 했는데 실제로는 한 2조 7천억 정도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추정치 역시 지금 한 1조 9천억 전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또 혹시 워낙 지금 코스피 자체가 올해 영업이익을 지금 한 190조 정도까지 목표가 좀 나오고 있어요. 190조 정도는 달성되지 않을까. 여기는 물론 반도체라든지 IT 섹터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건설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육 이런 내용들까지 2분기 이어서 3분기까지 실적 모멘텀이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IT 섹터 같은 경우에 물론 코스닥이 IT만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 비중 자체가 크죠. 바이오도 크긴 하지만 워낙 전방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코스피의 IT 섹터의 실적이 우상향되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에서 2분기 추정치가 지금 한 1조 9천억 전후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워낙 그 반도체 섹터,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이쪽에서 뭐 투자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D램 가격이라든지 그런 내용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2조 원대 후반에도 3조 원대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1, 4분기에도 1조 5천억 대였는데 실제로는 2조 7천억이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2, 4분기에 1, 4분기 대비 실적이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혹시나 3조 원대의 파동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하면 이번 주에 연준의장의 어떤 그 코멘트에 따라서 잠깐 쉬는 그 관망세 부분들이 끝나고 그 대형주 실적 끝나고 이제 8월부터 어떻게 본격적으로 코스닥 장세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에 따라서 코스닥도 어떤 시장의 주도주군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일단 열어두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이고,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의 코멘트에 따라서, 그리고 미리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이 3, 4분기에서는 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국의 부채 한도의 어떤 가부,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정책의 어떤 방향성이 주가 반등 부분들을 바로 일으키느냐, 아니면 옆으로 좀 횡보하느냐에 가장 큰 그 중심치가 될 수 있는 유가하고 이 두 가지 내용이 가장 크게 글로벌 증시 부분 움직이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내용들이 있으니까 섹터별로 1순위가 될 수 있는 어떤 우량한 내용 부분들이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를 분류를 해가지고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코멘트 드릴 테니까 오늘 섹터별로 중심 코멘트 부분들을 정리 좀 해드렸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매매에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자, 저는 여기까지 섹터별 장단점 분석을 해드리고 시장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수고하시고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